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월요일의 빅뉴스는 땅콩 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 씨가 동생 조원태 회장의 독주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죠. 네. 네, 과거에 예상했던 것처럼 이 콩가루 집안의 경영권 분쟁은 절대 부드럽게 마무리되기 어려웠던 운명입니다. 네. 네, 저는 매우 재미있는 소식이었는데 예. 이걸 다룰까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조씨 집안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싶어서 예. 이건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예.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짜증나는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오늘은 평소대로 화요 경제학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네. 살펴볼 경제학 이론은 첫인상 이론이라는 행동 경제학 이론입니다. 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부터 잠깐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엄청난 기회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번 주말에 제가 서울 모처에서 장소를 하나 구해서 예. 시 낭송회를 하려고 해요. 진짜요? 와, 오. 참,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시면 어떡합니까? 깜짝이야. 예. 예. 진짜인 것처럼 하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와, 이제 벌써 엄청 기대가 다들 되시죠? 이게 예. 달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예, 예. 저도 벌써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 낭송회에 참여하셔서 제 주옥 같은 목소리의 신앙송을 들으실 분들을 지금부터 방송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네. 당연히 입장료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어서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돈을 많이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특별히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원가나 다름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낭송회 티켓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 낭송회는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부당 1시간씩입니다. 제가 주옥 같은 시를 낭송합니다만 1부만 참여하실 분들은 10,000원 내시면 되고요. 2부까지 들으실 분들은 20,000원 내셔야 됩니다. 네. 3부까지 다 들으실 분들은 3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을 텐데요. 네. 전화번호는 010-1234-5678로 문자로 참여 여부를 밝혀주시고요. 돈은 미리 내셔야 됩니다. 우리은행 12345678990 계좌로 선착순으로 송금해 주시는 분들께 입장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보내실라. 하고 나니까 웃기네요. 예. 제가 만약에 이런 거 하면 진짜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애들도 평소에도 제 목소리 들으면 소름 끼친다고 제발 꺼져 그러는데요. 별 말씀을요. 우리 선배님이 진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오실 분들 네. 많아요. 돈을 내고 얼마나 많은데요. 돈을 내고도요. 그럼요. 제가 신앙송 하는 걸 들으러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해보면요. 제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도 실제로 돈을 내고 오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저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1시간에 10,000원? 그 정도는 내지라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건 제가 나중에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진짜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사기를 칠 정도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아니죠. 네.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머리 숙여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디 신앙송 대회에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따위 목소리로요. 예, 그래서 신앙송 연습을 맹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 시선 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네. 사람들 앞에서 신앙송 하면 많이 떨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서울의 한 카페를 빌려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송하는 연습을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걸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공짜로 들어달라고 부탁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는 거니까 1시간 동안 제 신앙송을 들어주시면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 들어주시면 20,000원을 드릴 거고요. 30,000원 들어주시면 30,000원의 보상이 있습니다. 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분들은 010-1234-5678로 문자 주시고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돈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것도 웃기는 부탁이죠. 예. 주말에 그 귀한 시간에 누가 미쳤다고 이완배 신앙송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해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저 자식 목소리는 듣기 싫지만 1시간에 10,000원 준다고? 나쁘지 않은 아르바이트네. 3시간이면 3만 원이야. 논이 뭐하냐 돈 벌러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까지 들으신 분들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이걸 하나하나 따로 들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2개를 연이어 들으니까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렸죠. 네. 첫 번째,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해서 돈을 내고 이걸 들으러 오는 분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분들입니다. 2번째,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저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신앙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 두 부류의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 시낭송을 듣는 겁니다. 차이점이라면 첫 번째는 제가 매우 거만한 목소리로 자, 제 신앙송 돈 내고 들으셔야죠. 선착순입니다. 라고 싸가지 없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2번째는 매우 겸손한 목소리로 제발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제 신앙송을 시간 내서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분 다 제 목소리의 신앙송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신앙송을 들으면서 한쪽은 돈을 받고 한쪽은 돈을 내는데 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요즘 촉망받는 행동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 듀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본 실험입니다. 에리얼리가 학생들한테 야, 교수인 내가 시를 낭송할 건데 돈을 내고 들을 사람 손들어 이렇게 찾은 거죠. 네. 에리얼리는 이 사례를 책에서 소개를 하면서 책에서 고백을 해요. 자기 목소리가 엄청 별로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시 낭송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돈을 내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짧은 시에는 1달러, 중간 길이의 시에는 2달러, 긴 시에는 3달러가 넘는 돈을 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리얼리는 이 실험을 소개하면서 야, 요거 잘만 하면 경제학 교수 때려치우고 시 낭송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겠는데 뭐 이런 농담을 책에 적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에리얼리가 학생들에게 내 시를 제발 좀 들어주세요. 돈 드릴게요. 얼마를 드리면 내 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실험도 합니다. 네. 이때도 많은 학생들이 아휴 저 불쌍한 선생이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들어줘야지 라면서 참여를 해요. 학생들에게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짧은 시에는 1달러 30센트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중간 길이의 시에는 2달러 70센트, 긴 시를 참고 들어주는 데에는 4달러 80센트를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지금 네. 에리얼리도 저도 똑같이 형편없는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낭송 대회를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돈을 주고 들어달라고 간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간은 생각 외로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 그래 그렇긴 해. 살짝 방심하면 10,000원짜리 상품을 3만 원에 바가지 쓰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가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되레 돈을 주는 경우조차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만약 제 첫 번째 사기에 넘어가서 10,000원 내고 제 신앙송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사실 저한테 10,000원을 받았어야 되는 분들이었다고요. 그렇죠. 예, 여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요. 예. 아니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 한 건데 되레 10,000원을 내고 들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에리얼리가 이야기하는 첫인상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처음에 애초에 이거는 돈을 내는 거다라고 첫인상을 심어주느냐 네. 아니면 이건 돈을 받는 거다라고 첫인상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정도로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리얼리가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톰 소여의 모험에서 톰이 폴리 아줌마 집 담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는 일을 가지고 친구들을 속여먹은 유명한 일화를 기억하는가?
톰은 페인트 칠을 마치 즐거운 놀이인 양 이야기했다. 이게 일이라고? 톰은 친구들에게 말한다. 남자애가 담에 흰색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올 것 같아? 이것을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인 톰의 친구들은 흰색 페인트 칠을 재미있다고 여기게 된다. 톰의 친구들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페인트 칠해서 진짜 즐거움까지 맛본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페인트 칠을 하는 건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톰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첫인상을 심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인데 이렇게 인상을 바꿔주면 이제 그건 거꾸로 내가 돈을 내고라도 하는 즐거운 놀이라고 착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주둔해 주는 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대가로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네. 이걸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도 되레 돈을 내는 착각을 많이 저지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미군을 주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도발적 문제를 오늘 던져보겠습니다. 네. 이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첫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착각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죠. 네. 미리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미주의자도 아니고요. 반미주의자도 아닙니다. 양키고홈 이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저는 미국은 단지 우리와 꽤 강하게 엮인 강대국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 강대국에 잘 대응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제가 주한미군 주둔이 이거 우리가 돈을 내는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주말이었던 21일에 주한미군이 부산항 미군 부대에서 생화학 방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네. 이걸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생화학 무기를 부산에 반입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것들이죠. 예. 지난 10월에 부산일보가 단독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고 하는데 보도를 보면 미군이 부산에 들여온 물질이 보툴리눔 톡소이드라는 겁니다. 이게 부산항 8부두 시설뿐만 아니고 평택기지 등에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툴리눔 톡소이드라는 건 신경조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특수물질이라고 해요. 1g으로 무려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한국에 들여왔냐고요? 그러니까 미군 설명으로는 화학공격 방어를 위해서 이 세균을 들여온 것이다 라는 건데 그리고 지들 말로는 안전하다는 건데요. 저는 장난합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문과생은 제가 보기에도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요.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할 세균을 남의 나라에 몰래 들여와 놓고 이걸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그 보툴 어쩌고를 백악관에 갖다 놓으면 갖다 놓겠습니까? 방어 시스템이라면서요. 예. 백악관부터 방어해야죠. 그런데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안 안전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실만 봐도 매우 의심스럽죠. 미군이 진짜로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상당한 액수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미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 정도 위험한 세균을 제멋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올 정도면 물론 상식적으로 저런 짓은 절대 허용해주면 안 되지만요. 진짜 100만에 하나 1억에 하나 주류 경제학자들의 논리대로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저 따위 세균을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데 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최소한 수십조 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게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도 모자랄 일에 혹시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아니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시 낭송한다고 사기친 케이스처럼 이런 일은 현실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요. 저는 물론 지금 국제정세상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알고 당하는 것과 진짜 진심으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믿으면서 미국 만세를 외치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돈을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이 약해서 당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위험한 무기들을 우리나라에 제멋대로 들여오고 있는 것이 약소국의 서름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를 갈고 힘을 키우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돈을 내고 부탁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돈을 받고 거들먹거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대놓고 무단으로 한국에 반입한 이 사건이야말로 미군이 대한민국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잘 드러내는 거죠. 네. 부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화요경제학으로 첫인상 효과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는 일 중에는 또 그렇게 미국 앞에 굴종하고 또 물론이죠. 미국 네. 앞에 또 꼬랑지 흔드는 이런 숙미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지배를 했죠. 예, 네. 숙미주의자의 거두가 바로 김장환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쪽 그 교회 보수 목사님들은 어떻게 안 끼는 데가 없습니까? 그 사람은 6.25 한국전쟁 때 하우스보이 하다가 미군 예,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군목동으로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껏 보면은 한국의 독재 정권 또 미국 정권을 대변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이런 와중에 지난 12.12 쿠데타 40년 되는 날에 전두환하고 호화 오찬을 가졌단 말이죠. 김용민이가요. 평화나무가 광주에 우리 뜻 있는 목사님들 또 교인들과 함께 바로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김장환 목사 규탄 집회를 엽니다. 정말 훌륭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 이곳에 많이들 모여주셔서 광주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요.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올수록 김장환 목사가 정신 차릴 겁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이완배 기자님 말씀에 얹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진심으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12.12가 40년이지만 내년은 위대했던 광주 민주화운동의 40주년입니다.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요. 이 김장환 목사 같은 이러한 잘못된 자들의 사상을 응징하는 데 많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